Make some noise for BTS.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광주에 왔습니다. Hi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from outside of Korea. We'll do our best today. Okay, 같이 가시죠. Let's go. 가보자고이. 지난 4월 대한민국에서 크지 않은 도시 광주의 한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떼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좋다라는 우리말들을 목이 터져라 외친 이들은 바로 65개국에서 모인 해외 팬들인데요. 무엇이 이들을 머나먼 나라, 이 작은 도시까지 오게 한 걸까요? I'm glad that I'm in the place that he grew up. Oh yeah, I'd like to see more of the city because today I only get to be here for the concert.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이돌 방탄소년단입니다. Here we go. BTS! Thank you so much, Billboard Music Awards, for this precious award 2 years in a row. And this time, we had a chance to think about what social really. 2013년에 결성된 그룹 방탄소년단은 연이어 빌보드 수상을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영국과 미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고 팝의 심장부인 영국 웸블리에서의 공연 역시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그룹이 된 셈인데요. You are the first group, as I said before, to earn 3 number-1 albums in less than a year since the Beatles. America is the biggest music industry in the world, and this is a huge step in showing that Americans are opening their eyes, opening their minds, opening their ears to great music that doesn't necessarily need to be in English. And, that being said, BTS, their music itself, it has messages, it has concepts, it has symbols that go beyond language, that transcend culture.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한 각종 외신들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제2의 비틀즈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 속의 우뚝 선 그룹 방탄소년단. 10수년 동안 한류를 연구해온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이는 그간 한류와는 분명히 다른 매우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연구위원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음악사적으로 특별한 선을 긋는 그룹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BTS가 또 하나의 한류 열풍을 몰고 왔고 그들의 더 다르고 특별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마어마한 팬덤, 아미입니다. 스마트폰의 손바닥만한 작은 화면 속에서 전 세계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I really like BTS music and the message they convey in their music. I just really love the whole message when in their newest albums they always sing about loving yourself. I really like those messages and they sing it in various songs. I always love those lyrics that are saying that you should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I love everything about BTS. I'm very passionate about them as people and what they do. And it really inspires me with I think everything that I do in my daily life. I make sure 이는 한류의 중요한 통로를 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이규탁 교수입니다.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브이라이브라든가 어쨌든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팬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열었고 BTS가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빠, 언니, 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집에 가요. 해외 팬들은 자연스럽게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와 방탄소년단의 언어인 한국말을 소리나는 대로 읽고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을 인증하고 실력을 자랑하는 해외 팬들도 많은데요. 이는 과거 한국 가수들에게 영어를 써달라고 외치던 해외 팬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우리가 막내라고 하면 그거를 뭐 영기스트 브라더, 영기스트 시스터라고 번역을 할 수야 있겠지만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막내라는 말을 했을 때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전혀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K-pop 그룹 안에 7명의 멤버가 있는데 그 7명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막내가 단순히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걸 넘어서서 그 K-pop 그룹 안에서 막내로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 막내로서 갖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막내이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 영기스트 브라더나 영기스트 시스터가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애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애교는 아예 해외에서는 번역할 말 찾기도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이 애교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번역하지 않고 한국말로 이렇게 애교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급기야 돌민정음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돌민정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돌이 뭐 아이돌의 돌에서 민정음, 훈민정음에서 아이돌 훈민정음이 결합이 돼서 보통 돌민정음이라는 일종의 그 속어처럼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때 그 시절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팝송을 소리나는 대로 흥얼거리고 받아 적곤 했었는데요. 이제 세계인들이 우리말의 가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노래는 방탄소년단 노래 쩔어의 한 소절입니다.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이규탁 교수는 바로 이런 한국 노래의 가사들이 돌민정음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돌민정음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돌민정음이라고 하는 뭐 별거 아닌 몇 개의 단어를 해외 팬들이 익히고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까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주목하는 관심이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K-pop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 문화 등 한국 자체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의 힘은 특히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입니다. BTS가 의미하는 한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한류가 기존에도 물론 있었지만 좀 이렇게 동아시아에 국한됐다는 성격이 있었는데 BTS가 이것을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적인 브랜드 파워를 그 국가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강화로 한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이것은 각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종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관문인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토픽사업단 양은미 연구사입니다. 토픽시험 지원자 수치 및 증가율은 약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만 명에서 그 다음에 25만 명, 26만 명, 29만 명, 작년에는 3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첫 회 시행할 때만 해도 2,600여 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20년 만에 120배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응시자 비율이 이제 동남아에 많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응시하는 국가가 많이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넘어서 남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 쪽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20대 유학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토픽을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다양한 국가의 응시율,
그리고 낮아지는 연령대의 응시자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수치는 K-팝이나 K-드라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영역의 한류 확산으로 취미 또는 실력 확인 목적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김희수 학예연구관은 해외 현지에서도 이런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관 김희수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파리에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무료로 이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는데 한 번에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으려고 접수를 한다고 해요. 이제 스마트폰과 모니터 속 작은 화면으로 연결된 저 너머의 세상으로 건너가 직접 그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Monsieur, les démonstrations de sécurité vont commencer. Retirez vos écouteurs. Merci de rester l'enfant. 지난 5월 12시간의 나라가 도착한 곳은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따뜻한 여름 햇살과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이 함께 부는 5월의 어느 날,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하루 종일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 여러분들. 이 대회는 한국어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 많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날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로 벌써 5회를 맞은 이 대회는 매년 프랑스인들이 참가해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말하기 주제로 8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했는데요. 뛰어난 실력의 참가자들이 많아서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첫 참가를 하자마자 초급반 우승을 이뤄낸 대학생 노에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는 노에미입니다. Bonjour, je m'appelle Noémie et je suis française. 사실 노에미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한국 말하기 대회를 이겨서 1등상이 비행기표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2주 동안 한국에 갈 거예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노에미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덕분이었습니다. BTS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BTS를 좋아하게 됐어요. BTS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 티켓을 얻은 지금 방탄소년단을 보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 달 동안 떡볶이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고 싶고 오뎅? 오뎅도 먹고 싶고 그리고 빙수도 먹고 싶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금명동도 구경하고 싶고 홍대도 가고 싶고 쇼핑도 하고 한국에서 화장품 이런 거 사고 싶고 노래방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은 최근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관심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 홍보협력팀장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 180개소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약 6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이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한국어 열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18년에서 19년까지 프랑스 파리 7대학의 한국어학과 입학 경쟁률 같은 경우 9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또 다른 이색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파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인 판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머나먼 나라 프랑스에서 우리 전통문화 판소리에 관심을 갖기까진 누구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 판소리 이수자인 민혜성 선생님의 공이 컸습니다. 민혜성 선생님이 파리에서 판소리 강연을 시작한 지도 올해로 벌써 12번째 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서 파견이 됐고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 강좌를 열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고 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등록한 사람만 해도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해부턴가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고 여기 프랑스에서 판소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들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파리 다니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첫 해에 나왔다가 씨를 뿌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씨를 뿌려놓은 것이 어느 해에나 싹이 보이고 지금은 뭔가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언젠간 열매가 열릴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열려 결실에 맺는 행운도 찾아오곤 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했고 이 친구들이 선생님 판소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유학을 와야지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와서 판소리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학교를 어떻게 가서 전공을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오늘도 그런 질문도 나왔고 그것을 뭐 전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고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에 유학을 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생겼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선생님 판소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유학을 와야지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와서 판소리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팬이 돼서 한국을 알고 한국을 알게 돼서 판소리까지 배우게 된 열매와 같은 수강생 엘비르를 만났습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Je m'appelle Elvir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비르이고 47살이며 중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판소리 수업이 끝나고 한국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vraiment d'énergie et j'ai vraiment envie de faire rentrer l'énergie de la langue coréenne dans mon corps et je veux vraiment apprendre le coréen grâce au pansori. 사랑에 빠지듯 판소리를 사랑하게 됐다는 엘비르처럼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들은 동시에 한국의 아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지영 연구사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한류를 처음 이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문간에 발들여 놓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한류로 인해서 한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한류가 뭐 한국 문화에 다냐 한류만이 다냐 그러는데 결국은 그 친구들은 그걸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한글도 배우고 한국에 여행도 오고 그다음에 역사도 관심 갖게 되고 기타 다른 전통 문화나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친한파를 양성하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주 프랑스 문화원에 나선 낯선 파리의 거리.
우연히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파리 거리의 한복판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흥겹게 따라 부르는 이들은 한눈에 봐도 아미들이었습니다. I'm from Canada. Alexis. Yeah, they've changed our lives. Their music? They're like social opinions and like their way of expressing their like their place in the world. Like they speak up about it, and instead of like using fame for something else, they take advantage of it and they use it for like to speak up about important topics and express their passion for music. 이들이 향하는 곳은 파리 스타디움 공연장이었는데요. 손꼽아 기다리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파리 스타디움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 가사의 떼창. 한국 무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곳에서 방탄소년단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납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들은 아미들의 감동은 더했을 텐데요. Je m'appelle Eya, j'ai 20 ans et je suis une étudiante à Paris. BTS 콘서트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직접 콘서트에 가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BTS 멤버들이 여기 파리에서 매우 훌륭한 콘서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미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직접 한국에 가고 싶어진 것인데요. Je m'appelle Christelle, j'ai 19 ans et je suis étudiante en informatique. 제 꿈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BTS를 통해서 한국어를 좋아하게 됐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나중에 꼭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은 문화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문화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자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문자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한국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봄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꿈은 사막의 푸른 신기루, 내 깊은 곳에 아프리오리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 주변이 점점 더 투명해져.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You're listening to GFN in Gwangju and Yeosu. GFN campaign, a step toward hope. 안녕하세요. 생활안보비센터 안순아 센터장입니다. 저 역시 이주 여성인데다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이 서툴어 병원에 진료를 받는 일조차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나무 비비센터에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는 이러한 이주 여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도모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e BB Center provides Korean language educ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anslation services to help migrant women to settle down comfortably in Korea. We will always be there and continuously assist migrants in their joining Korean society. This campaign is conducted by GFN.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하실 거예요? 창업해야죠. 제 동료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 10년 후 오늘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은 하루일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이 지역을 글로벌 에너지 메카로 만들려 합니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 공유와 새로운 접근을 통해 초연결 시대로의 대변혁을 주도할 미래 전략을 모색합니다. 60여 개국 2만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기술과의 즐거운 만남과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모든 것 빅스포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Opportunities to have access to the latest technologies and trends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await you at Bixpo 2019.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 몽펠리에. 우리에겐 이름도 생소한 이곳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이곳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 코레디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축제가 이곳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열리고 있던 겁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 열리게 되는 코레디시 축제는 한국인 무용가 남영호 대표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꿈을 담아서 기획했습니다.
코레디시 여기에 한국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 이런 거를 몽펠리에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 문화와 예술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교육, 경제, 관광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저희 큰 꿈이었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축제 코레디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던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도 매년 열띤 호응을 해주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남영호 대표가 회를 거듭할수록 코레디시의 열정을 쏟아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딱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도 좋아하고 공연 예술, 뭐 사물놀이는 완전히 큰 호응을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 현대 전시도 굉장히 사람들 좋아했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제가 봐도 떳떳하게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월등하고 우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에서 유를 이뤄낸 코레디시는 결코 작은 규모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몽펠리에시, 메트로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프랑스 곳곳에서 4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석하고 수십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규모 한국 문화 축제인 것인데요. 몽펠리에 필립소레 시장은 몽펠리에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지만 그 중에서도 코레디시는 아주 특별한 축제라고 말합니다. Merci beaucoup. D'abord, nous avons avec la Corée du Sud 2015년도에 만들어진 코레디시 축제는 한국의 전통과 근현대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몽펠리에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코레디시 축제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가 개최 후 2배로 늘어났으며 한국 전통 문화와 힙합과 현대 음악을 퓨전화해서 진행하는 공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렇게 한국 문화축제에 적극 지원해준 필립 소레 시장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D'abord, je suis très honoré que le gouvernement coréen 한국에서 저에게 2018년도에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de la culture. Très honoré parce que c'est la seule distinction que j'ai à l'international. 한불 수교 130주년과도 시기적으로 잘 어우러진 축제 코레디시. 다가올 11월에 열릴 올해의 코레디시 주제는 바로 젊음입니다. 이는 한류와 K-팝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남영호 대표는 코레디시 축제의 성공 역시 이와 깊은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K-팝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젊은 층을 비롯해서 K-팝 콩쿠르를 했었거든요. 이해점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아예 올해는 K-팝 커뮤니티랑 같이 협업해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콩쿠르 같은 거로 나눠가지고 프로팀 콩쿠르 따로 하고 아마추어 팀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올해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더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페스티벌 기간 내에 K-팝 파티도 할 거고요. K-팝 콩쿠르도 할 거고요. 저는 한국의 집을 몽펠리에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지만 외국 전역에 보내는 한국의 보급과 한국어를 여기에 교류하고 특히 프랑스에 한국의 모든 것을 보급하고 한국과 프랑스와
프랑스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해온 지난 30년. 남영호 대표는 무용가이자 축제 기획자로 큰 성공을 이뤄냈지만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이곳에서 계속해서 정진해갈 계획입니다. 몽펠리에에서는 코레디시 축제를 시작으로 또 다른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몽펠리에 교육청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작년부터 교육 교류를 맺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 광주의 대광여고에서 이곳 몽펠리에의 장모내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대광여고 학생들은 열흘의 일정으로 장모내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생들의 집에서 직접 홈스테이를 하며 지냈는데요. 이는 두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몽펠리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수업은 단연 K-팝이었습니다. Bonjour, je suis Franck Lecard, je suis délégué académique aux relations internationales. 방과 후 활동 시간에 한국 K-팝 춤을 추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K-팝 노래를 통해 한국어 가사말을 배우고 이런 요소들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학교의 학생들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한 곡, 가사 한 소절로 똘똘 뭉쳐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요. 몽펠리에 교육청도 두 학교의 자매 결연이 매우 만족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C'est-à-dire de l'ouverture du coréen. Il y avait une attente, il y avait déjà une attente. 장모내 학교와 대광여고 교류 수업 이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가 2배가 넘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대학교는 한국어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학교 내 한국어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Donc il y a une demande des familles forte. 두 나라의 교육 교류는 뜻밖의 시너지도 발휘했는데요. 특히 몽펠리에 교육청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lors dans les enquêtes internationales, la Corée est bien classée.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세계 수준으로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교육과 코딩 수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프랑스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Aux nouvelles technologies, au codage, au numérique. Donc ça nous intéresse fortement. Et puis la langue coréenne.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이자 문화와 축제의 도시인 몽펠리에와 우리나라 남쪽의 작은 도시이자 문화도시로 불리는 광주. 둘은 어쩐지 제법 닮아 보이는데요. 문화와 교육으로 뭉쳐 서로가 얼마나 어울리고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송세경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은 우리의 문화, 교육을 한데 모아 전파할 수 있는 아뜰리에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많은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아뜰리에 사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방과후 과정에 우리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예, 사물놀이, 태권도, 태권무, 케이팝, 한국무용 다양하게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세계 곳곳의 아미들이 드디어 한국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서울대 유학생인 빅토리아는 올해 서울살이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루스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 노래 많이 좋아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유학도 하러 왔는데 여러 이유로 오게 됐어요. 이젠 웬만한 한국어 구사는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빅토리아에게서는 남다른 한국어 사랑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속담 같은 거 배우는 게 엄청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속담 대해 한국 문화, 한국 사람 생각하는 게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거 있잖아요. 헤어질 때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자 이라는 말. 저는 처음으로 몰랐어요. 그냥 헤어질 때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인사처럼 하는 말이죠. 한국 유학을 값진 행운으로 여기는 이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와서 수업도 들었어요. 한국 역사 수업.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가 이제 한강의 미적?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옛날 조선시대 이것 고려시대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타임머신 같은 거 있으면 전 또 조선시대로 가보고 싶은 정도로 재밌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한국에 있을 계획 있으면 꼭 있을게요. 취직하거나 기회 있으면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한국에랑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잘 적응해왔고 더 나아가 이곳에서의 달콤한 미래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애정을 보이고 있는 빅토리아와 같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나지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 당방 프로그램 아우르기에 참고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좀 정통 부채랑 댄스 있잖아요. 한국 문형을 배우고 있어요. 실제 아우르기는 해외 유학생들 및 한류 팬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소순천 사무처장입니다. 아우르기는 외국인 단원 100명과 한국인 서포터스 20명을 선발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월 1회 내지 4회의 탐방을 진행함으로써 단원들끼리 문화교류,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탐방, K-컬처 아카데미 같은 한국 문화 탐방뿐 아니라 일방향적인 한국 문화 체험을 넘어서
쌍방향 문화교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은 현재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존 한류 팬들에게는 인터넷이나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이나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잠재적 한류 팬에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르기는 한류 팬들의 유입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해외 팬들과 우리나라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르기 프로그램이 생겨나기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문제와 마주해야 했는데요. 최근 2019 한눈에 살펴보는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서 발표한 한류 인식은 업, 한국 인식은 다운이 그 내용입니다.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한류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약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류 인식은 올라갈수록 한국의 인식은 낮아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쌍방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아우르기가 생겨난 겁니다. 아우르기 프로그램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특히 바이럴 마케터로서의 관리를 강조하는데요. K-팝 유학생들이 한국을 알리는 바이럴 마케터나 다름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인데 이들을 그냥 우리나라에 이들이 많이 온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들이 와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있다가 하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좀 내실을 다져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이 K-팝 유학생들을 정말 명실상부한 한국 바이럴 마케터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 한마디를 전했는데요.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인데 그것을 사실은 외국인을 빗대어서만 자각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딱딱하고 고루하다는 이미지는 이미 떼지난 옛말이 됐습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세계적이고 더 근사한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음악이 음악으로만 멈추지 않는 열차. 교육이 교육으로만 멈추지 않는 열차. 문화가 문화로만 멈추지 않는 열차. 지금 전 세계에는 한국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Me feeling seasick, baby. 꿈 같은 현실 깊이
turns me around and drives me crazy. 한낮에 뜬 달 같은 나인가 봐. 만약 나 혼자였다면 혹시 널 몰랐다면 포기했을지 몰라. Lost at sea. But my heart's still on fire with a burning desire. 다시 널 찾을 거야 운명처럼. I wish that you would love me. 어제처럼 다시 이 손 놓지 말고. And every time my heart beats 발맞춰봐 다시. 설레임을 않도록 운명을 느껴. When you hear my heartbeat, baby, you give me a new life, you give me a new birth. I feel your heartbeat away. I've been losing my mind, I've been grabbing my shine. I knew maybe for you wasn't ready, made me, but you designate me and you resume me. I've been calling your name in this universe. I got universe done. 너만 난 걸, 이 우주가 빚어낸 남편의 드라마 같아. 수많은 또 헤매임 끝이 보이지가 않던 방황. 그 미로 속에서 나를 이끌어준 너. 너는 나의 빛이자 나의 구원. 이 비도 그쳐가 이제 네 손을 놓지 않을래. I wish that you would love me. 어제처럼 다시 이 손 놓지 말고. And every time my heart beats 맞춰봐 다시. 더 헤매지 않도록 운명을 느껴. 운명을 느껴. Wish that you